섹터별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은 누가 뭐래도 2차 전지가 가장 뜨거운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뭐 공매도 물량 늘어났고 리튬 가격도 계속 내리고 있어요. 시계가 좀 흐려 보입니다. 정말 공매도나 리튬 가격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뭐 사실상 2차 전지에 대한 강세, 그 강세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부터 좀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 약세를 띨 때 실질적으로 왜 약세를 띄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리튬 가격, 뭐 공매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그 자료들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몇몇 분들이 조금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전체인 것이냐 이 표현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리튬 가격부터 보시면 예. 리튬 가격의 강세는요. 21년도에 초강세를 띄었습니다. 근데 21년도 리튬 가격이 초강세를 띨 때 테슬라의 주가도 못 갔고요. 2차 전지 주가도 못 갔습니다. 양쪽 다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리튬 가격의 강세만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어떤 시세에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니까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 가격이 물론 올라가면 2차 전지 업체들의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올라가서 마진율이 높아질 수는 있는데 그 당시 기준에 전혀 영향이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번이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 보시면 거기서 이제 22년도 하반기에 일부 올라갑니다. 일부 올라가는데 그 기준은 폐배터리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좀 이슈가 돼서 상품 시장에서 올라갔던 거지 실질 수요가 거기서 더 증가해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뭐 급격하게 22년 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무너져 내렸죠. 무너져 내리고 오히려 만약에라도 이걸 부정적으로 이제 좀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그 당시에 높게 산 리튬 그 재고 부분을 가격은 높게 샀는데 이제는 시장 가격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저가에 팔아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내용인데 전체 차트는 보여주지 않고 올 초에 일부 리튬 가격 반등한 거에 대해서만 강하게 어필하면서 야 이래서 2차 전지가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튬 가격이 이왕이면 뭐 2차 전지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지표 역할을 해주면 참 좋은데 시장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공매도 부분인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공매도 부분이.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오늘은 대차는 준비는 안 했어요. 근데 대차 거래부터 예탁원 들어가시면 대차 거래의 종류부터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권 예탁원에서 그런 것 좀 한 번쯤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LX에 가시면 공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26일 날도 폭락을 했지만 이제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의 패닉은 사실은 25일 날 그 숨쉬기가 더 곤란하셨을 겁니다. 시가총액 2위 얘만큼은 그래도 긍정적일 거야 라고 했던 LG에너지 솔루션이 어마어마한 폭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100조가 무너지고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가 무너지는 것처럼 시장에 설명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2차 전지의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가 그 1월 달에 1월 말 종가가 12만 2,800원입니다. 근데 2월 1일부터 사실상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업체가 하루에 9%씩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변동률이 확장이 된 건데 그 당시 기준의 공매도의 잔량은 금액 기준으로 700억 원대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마지막 슈팅 나오기 전까지 공매도 늘어났던 부분이 1조 3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배, 1조 3천억, 700억에서 1조 3천억까지 공매도가 늘어났는데 주가는 오히려 1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못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또 하나 아셔야 될 부분은 화면 보시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로 나와 있냐면 25일자 공매도 현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기준이에요. 거래대금 기준의 3에서 한 7% 정도가 공매도입니다.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뭐 자료를 또 보여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 위주로 공매도가 다 성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이 사실은 해지성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가지고 뭐 엄청난 수익을 내겠다는 것보다는 26일 날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시장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이 지금 현재 뭐 한 예를 들어서 26%가 있는데 그 26%를 인덱스 상품 갖고 있는 쪽은 고객들 자산인데 고객들이 환매를 안 하면 마음대로 그걸 다 정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것 같다. 혹은 뭐 중기적으로라도 흔들릴 것 같다. 근데 자금 이탈에 대해서 환매는 없다. 그랬을 경우에 공매도 포지션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수량의 상당수는 뭐 공매도로 큰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하락에 대비한 뭐 방어적인 수단, 즉 뭐 해칭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 해칭의 물량이고 아주 공격적인 공매도 물량이 있다. 그거는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헤지펀드나 이런 쪽도 자기 자산이기보다는 대부분이 위탁받은 자산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위탁 자산 넣으시는 분들이 야, 내 돈 마음대로 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져도 좋으니까 마음대로 매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대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운영사들, 대형 운영사가 해칭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제대로 된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뭐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라는 쪽을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선진기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에서도 기간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비중이. 예. 그렇게 돼 있고 25일날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오른쪽에 이제 두 번째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8% 밀려 있고요. 공매도 비중이 11.4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걸 가지고 공매도를 이만큼 팔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거래 대금에서 공매도의 비중이라는 거고 공매도 상환한 쪽도 있을 거고요. 신규 공매도를 하는 쪽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정리해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기준에서는 1조 8천억까지 늘어났던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지금 1조 3천억으로 줄어 있어요. 5천억 정도가 매일 공매도가 나오는 것 같지만 공매도 하는 쪽도 있고 대사는 쪽, 쇼커버링 하는 쪽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비중을 놓고 봐야 되는데 그냥 주가 빠지면 무조건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 불법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 부분에 금액이 높은 거, 공매도 거래 대금이 높은 것의 순서고요. 그 다음 범위가 나오는 것이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입니다. 근데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에서 보시면, 잘 보시면, 플러스 난 종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일날 공매도 거래 비중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 왼쪽 밑에 보시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가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 대금의 27.82%입니다. 근데 주가는 3.13% 올랐어요. GK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놓고 보신다면은 이게 지금 시장에서 데일리로 얘기하는 공매도가 이래요, 공매도가 저래요 하는 내용이 당일날 기준에 공매도 거래대금을 가지고 공매도가 된 것처럼 표현을 하니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매도,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차트 그 부분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700억에서부터 1조 3천억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에코프로 주가는 최소 10배 올라왔습니다. 그 공매도 때문에 못 간 게 없는데 자꾸 공매도 때문에 못 갔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숏 스퀴즈 때문에 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연말에 뭐 배당 관련된 공매도 상환 부분 때문에 뭐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뭐 매년 공매도 상위에 놓여져 있던 셀트리온 매년 연말만 되면 폭등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정보를 지금 아니다라는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공매도 보시면 잔량이 1조 8천억에서 1조 3천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공매도의 비중이 지금 현재 기준의 에코프로의 전체 상장 주식수의 6.6%입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많다면 많은 물량인데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 기준에서 6.6%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역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대차의 기준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올해 들어서만 980만 주까지 증가했었어요. 지금은 정확히 이제 900만 주 조금 넘고 있는데
2억 1,100만 주짜리 업체거든요. 그러면 4.5%를 산 거예요. 근데 주가는 아주 그렇게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역으로 따졌을 때 6%의 공매도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쌓여져 있던 공매도였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에 만약에라도 공매도가 연말되면 배당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환할 거다. 쇼커버링이 나올 거다. 그러면 반등이 나오고 스키즈까지 들어오면 이건 뭐 쭉쭉 뻗어 올라갈 거다. 그런 설명은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아니네 라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뭐 포털 같은 경우에 가서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나 공매도에 대한 막연한 또 뭐 어찌 보면 기대심리 되돌릴 수 있다는 그런 건 좀 버리시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뭐 단순히 경제 논리만은 아니고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개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정치 리스크겠죠. 요즘 보면은 전기차 판매가 생각만큼 빠르게 안 늘고 보조금도 줄어드는 분위기고. 기후변화 이론 자체를 안 믿는 트럼프가 집권한다면은 바이든의 전기차 전환 정책 약화되거나 심지어는 뭐 극단적으로 폐기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네. 이런 리스크에도 투자자들이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 정책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에너지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공화당은 항상 전통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정치자금 후원 자체를 공식적으로 받다 보니까 공식적인 정치자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이제 오픈이 돼 있잖아요. 클린하게 오픈돼 있는데 공화당 쪽 정부는 언제나 이 에너지 분야나 뭐 환경 분야를 같이 놓고 말씀드린다면 환경 분야에 있어서 전통 에너지를 선호합니다. 그들의 입장 그리고 또 민주당의 입장을 역시 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슬로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풍부한 국내 자원을 왜 활용을 안 하냐. 그리고 친환경은 뭐 이 정도면은 뭐 환경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기준에서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친환경으로 가게 됐을 때 전통 에너지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반발이냐면 민주당 정부 쪽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야, 그래, 친환경으로 가야 돼. 인류를 위해서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친환경 기업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뭐 지금 기준은 전기차 뭐 이런 쪽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 정부 때 도쿄의정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통 에너지 업체에 세금 좀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세금을 굉장히 과도하게 부과를 시킵니다. 뭐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기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당선인 시절에 벌써 들고 나왔던 게 탄소세라는 단어가 갑자기 2020년 말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책과 공화당의 정책이 이제 극명하게 엇갈리는 기준이 되는데 어쨌든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교토의정서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바로 파기입니다. 그냥 뭐 의회를 통과했든 말든 다 필요 없이 파기. 그리고 나서 다시 오바마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바로 이제 파리 기후협약 체결을 하는데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야 이거는 과도하다라고 파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정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17개 주와 그리고 석탄업체 2개 업체가 민주당 정부 시절, 오바마 정부 시절 때 환경청에 대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세금을 이렇게 매기다 보니까 환경청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게 2020년 6월 달에 결국은 대법원 판결이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도하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민주당 정책이 인류를 위한 거고 굉장히 뭐 친환경이니까 좋은 것처럼 사실 들리기도 하고 그게 맞긴 한데 너무 과도하게 세금 정책, 탄소세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반발이 이미 유럽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 때 이건 뭐 원유나
천연가스 부분 유통망을 다 러시아 쪽에 잠궈버리니까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단가가 지금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민주당 정책이나 뭐 공화당 정책 뭐 하여간 왔다 갔다 다 보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면서 일단은 다시금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사인을 하고 친환경 적시로 들어서 있고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IRA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거는 IRA가 뭐 친환경 정책만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IRA도 먼저 한번 방송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화당 정부 들어서면 이건 즉각적으로 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상하원을 통과해서 폐기가 안 된다는 건 논리가 맞지가 않고요. 역대적으로 정부가 바뀌면 바로 파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준에서도 사실 그 2차 전지 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전에는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무게감이 더 실렸다면은 이번에는 희한하게 전기차로 이렇게 많이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뭐 취임하고 나서부터도 기준이 되는데요. 지금 테슬라 차트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차트 보시면요. 19년도에 뭐 테슬라 강세 띈 부분은 전체 시장의 강세 정도의 흐름이었고요. 16배가 올라오는데 사실은 21년도 1월 달까지 기준의 강세 부분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하반기 기준에 민주당 쪽에 승기가 좀 잡혔을 때 그때부터 해서 이제 뭐 테슬라 쪽의 강세가 굉장히 세게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질 2차 전지는 지금의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의 흐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LG화학과 테슬라의 월봉 차트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거의 똑같은 흐름이 나옵니다. 예. 물론 이제 등락률의 차이는 있죠. 등락률은 이제 테슬라가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배터리 3사의 상승률을 제가 정리를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예. 시가총액이 LG화학이 그 당시에 7위였습니다. 7위였는데 1년 동안 오른 상승률이 357%. 그리고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진입이 된 삼성 SDI가 354%.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494% 올라왔는데 이거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 테슬라가 16배까지 올라올 정도로 미국의 정책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게 됐고요. 그 정부의 보조금들이 각 정부마다 코로나19도 핑계대 가면서 전부 지원을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탄소세 덜 내야 되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기준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좀 살 수 있었던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던 거죠. 그러면 2차 전지의 업체들의 기준에서 LG화학 같은 경우가 2차 전지를 92년부터 합니다. 92년부터 했는데 물적 분할을 결국은 20년도에 물적 분할을 결의를 하고 21년도에 물적 분할을 하거든요. 근데 물적 분할을 못했던 이유가 LG에너지 솔루션이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이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된 적이 없어요. 그게 2020년도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에서는 똑같은 친환경이어도 신재생 에너지 쪽을 적극적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전기차를 아예 대놓고 언급을 하고 유세를 했고 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판매가 급증을 했고요. 거기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연단위 흑자 전환이 사상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그 정도의 실적 개선폭이 있다 보니 주가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극대형주가 그렇게 300%, 500% 올라오더라도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의 흐름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지금 요 단락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 강세를 띄었고 그 영향력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300에서 500%의 정상적인 강세를 띄었다. 거기까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예. 조정받은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2차 전지 주가가 정말 실적이 좋아서 올랐던 건지 예.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우선 가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A라는 업체가 진짜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올라왔다. 그럼 제자리로 가는 게 지극히 정상이겠죠.
그렇게 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유를 이해를 못하거나 또 모르고 있을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21년도까지의 정책적인 영향으로 판매 대수 증가했고 실적도 증가했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배터리 3사도 LG에너지솔루션이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정도로 92년부터 2차 전지를 계속 개발해 왔었는데요. 그 정도로 실적이 어마어마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보조금도 줄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성장성 둔화 부분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 배터리 3사의 주가는 사실 잘 못 움직였습니다. 21년도에도요. 그런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과 그리고 테슬라의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21년도 하반기입니다. 정확히 이제 7월부터 여름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하고 이제 조금 한두 달 뭐 비슷하게 강세를 띠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이후에 테슬라는 주가 조정이 나오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전기차 완성차가 못 가는데도 LG에너지솔루션이 강세를 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실적의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 당시 기준에 LG에너지솔루션의 전체 주식에서 81.84%를 LG화학이 갖고 있는데 7월 말일자부로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제 뭐 그 물량들도 다 보호예수가 단계별로 다 풀렸는데요. 일단은 대주주 지분이 LG화학 것만 해서 이제 81.84%고 그리고 그 당시 기준에 외국인 지분이 5%예요. 그러니까 MSCI 지수 편입되면서 5%가 들어왔거든요.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 보호예수가 풀리면 LG화학은 단 한 주도 시장에 매도를 못합니다. 분위기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상황에서 MSCI 지수 편입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 급등 나왔을 때 시가총액 6위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 카카오뱅크가 지금 80%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시가총액 6위라고 코스피 200 지수의 시가총액 비중을 다 줘버리면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이렇게 80% 빠질 때 시장 지수가 왜곡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동 비율을 꼭 따지거든요. 그 유동 비율을 따져서 기준을 잡아줬는데 기계적으로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보호예수가 풀려서 늘어났다는 것만 체크를 하고 실제 물량 안 늘어났는데도 비중을 늘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당시 기준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이 됐죠. 그 수급 논리와 두 번째는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 비율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똑같이 기간 수급도 당연히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의 랠리가 나오냐면 배터리 3사를 역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2022년 하반기의 기준인데 LG 엔솔의 상승률이 78%가 나옵니다. 이건 뭐 엄청난 거거든요. 7월 말부터 뭐 한 4개월 정도 동안에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에 80%에 달하는 랠리가 나왔다. 이건 엄청난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LG화학하고 삼성 SDI의 부분도 74%, 69%씩 나옵니다. 다만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원체 실적이 좀 그 당시 기준에 부정적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SK이노베이션 못 갔는데 LG화학과 삼성 SDI의 그러니까 뭐 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2위, 시가총액 그리고 5위, 6위였거든요. 이 종목군들의 랠리가 70%, 80%에 달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종목군들의 강세인데 실적의 변화는 사실 없었어요.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LG엔솔에 대한 보호에서 풀린 것에 대한 유동 비율 조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수급 논리에 대한 강세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반론이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포스코 그룹주하고 또 뭐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또 2차 전지들 다 날아가지 않았니?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LG에너지솔루션 이외에 나머지 2차 전지 종목군들 변동률, 상승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IRA가 정확히 있던 게 8월 26일 날 발효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 IRA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이것도 이제 제가 포탈 뒤져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은 건데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의료비 지원, 그리고 법인세 인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차 전지에 대한 호재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리 민주당 정책은 원래 이거였어. 친환경 정책. 그다음에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복제약품,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부자 증세인 거죠, 사실. 법인세 인상. 공화당은 법인세 인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정책이 이런 거야.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할게. 중국을 우리가 강하게 중국 쪽에도 어필을 해서 중국 쪽도 뭐 매번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 쪽에 대해서도 뭐 어떤 우리가 중국에 이제 항상 볼멘 소리 나오는 게 그거거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위안화의 약세 때문에 자꾸 우리가 대중 수출입 기준에서 무역 적자가 난다. 이 부분에 이제 대한 내용인데 하여간에 나는 중국 때릴 수 있어. 우리는 강하게 중국 대할 수 있어. 그러니 공화당 표도 우리한테 줘. 뭐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중간 선거 앞두고의 흐름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악재란 말이에요. 어떤 악재냐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 중국산 쓰면 안 돼. 북미 쪽의 기준의 제품을 써. 그러면 2차 전지를 하는 업체들 기준에서는요. 유통망이 없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굉장히 이거 심각한데 악재인데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폐배터리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산을 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어떻게 정책을 꾸려 나가야 되지 하는 가운데서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면서 배터리 3사도 우리도 폐배터리 쓸게요. 심지어는 전라남도 도청까지 폐배터리 사업 우리도 한다라고 그런 보도자료까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 기준에 폐배터리 관련된 업체나 리튬 관련된 업체의 주가는 지금 뭐 속수무책 무너져 있었고 올해 들어서 움직인 것도 없었어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요. 이제 주가는 기업 실적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더란 말이죠.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7월 달부터 해서 2차 전지 랠리가 간헐적으로 나오는데 7월 28일 날 포스코 퓨처엠이 그 당시 포스코 케미칼이 GM사로부터 13조 원의 수주를 받아와요. 13조 7천억. 네. 3년짜리 수주를 받아옵니다. 물론 그것이 저평가로 놓여질 수는 없어요. 성장성은 부각될 수 있지만.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정확히 7월 13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에코프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상한가 들어가고 14일부터 이제 에코프로 랠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랠리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주춤거리는데 8월 달에 IRA. 그래서 야, 이게 악재 아니야? 호재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폐배터리 테마가 불었고요. 그 과정 속에 야, 실질적으로 유통망 갖고 있고 염호 갖고 있고 원자재 할 수 있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자원의 그 상황에서 유통망을 넓혀놨던 우리 포스코 그룹이야. 그렇게 되면서 단계별로 움직였거든요. 그럼 결론은 그렇게 움직인 2차 전지의 종목군들의 수익률, 상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22년 하반기에 랠리가 나왔다 하는 종목은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는데 포스코 그룹주들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 45%뿐이 못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은 당연히 그 당시에 22 수준이었고요. 그러면은 배터리 3사가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시가총액 2위, 5위, 6위보다 못 움직였고요. 두 번째 기준에 에코프로 BM도 37%뿐이 못 움직였습니다. 실질적은 에코프로 BM이 개선이 된 건데 지주사인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좀 더 가볍죠. 1조 7천억. 그 종목이 137%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뭐 폐배터리 테마 이런 테마 형식이 강했던 거지 실적 개선 부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도 13조 7천억이라는 7월 28일 날 GM사로부터의 수주가 있었고 그다음에 폐배터리의 문제가 아닌 실질 북미산 제품을 써야 된다면 유통망을 갖고 있는 거는 결국은 우리다. 우리의 기준이다. 근데 그 상승률이 138%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실적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다면 올 초까지 해서 보통 이 종목군들이 30에서 50% 빠집니다. 작년 하반기 고점 찍고 10월, 11월 고점을 찍고 올 초까지 30에서 50% 빠지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실적의 성장성의 영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하반기에 오른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솔직히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IRA 효과도 아니었고 페바 때리는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종목별로 그 상승률이 오히려 시가총액 2위, 5위, 6위 LG엔솔, LG화학, 삼성 SDI가 더 강했다. 그럼 올해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데 올해의 기준은 화면 보시면 이제 실적을 한번 갖고 나와봤어요. 그래서 갖고 나와봤는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요 세 종목에 대한 이제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온 게 있고 이제 앞으로 실적 전망치가 있는 건데 보시면은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 자체가 다 안 좋아요. 실적 자체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실적이 뭐 엄청나게 증가한 것도 없고요. 시가총액들이 7월 26일 날 기준으로 해서 에코프로가 40조를 넘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56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 합산해서 96조, 97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실적이 사실상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시가총액이 7,750만 주 곱하기 70만 주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대략 한 55조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적의 어떤 뭐 급격한 증가나 이런 건 이거 분기 실적인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는 뭐 저조차도 얘네들이 이 그 업체들이 왜 움직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어려워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하나는 이제 반등이 나오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반등이 나올 거냐 또 한 가지는 야 낙폭과대주들 V자 패턴으로 V자형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야 이런 종목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관점인데 똑같죠 사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올라간 종목 또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형성된 종목의 하락은요 반등이 거의 제한적입니다.